작은 복습을 할 건데, 여기 이제 1단원이 지수와 로그인데, 지수 단원의 특징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지수 법칙,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이 다 괜찮아요. 다 많이 쓰고 사용해 왔으니까. 단 이제 용어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리고 우리 수능에서는 지수 로그 단원에서 그렇게 배점이 높은 문제 출제율이 낮으니까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제일 처음에 너네 헷갈렸던 게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용어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면 설명해볼게. 2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의 뜻이 뭐였냐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냐면, 개념적으로 2의 세제곱근이 뭘까? 그래서 얘를 x라고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2의 세제곱근이 뭘까? 세제곱해서 2 되는 수인데 걔를 x라고 해볼까? 그러면 2의 세제곱근이라는 이 녀석은 2의 세제곱이 아니고 2의 세제곱근이니까 이 녀석은 세제곱하면 2가 나와야 돼 라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있으니? 3개가 있으니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이 x, 2의 세제곱근은 총 3개가 있겠다. 3개가 있겠다.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서 막 했는데 이제 고3이니까 이 3개 중에 우리는 실수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허수. 3개 중에 실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집중적으로 A의 이거 그 말이 없냐? 여기 있다. A의 n제곱근. 얘를 x라고 하면 x는 n제곱해서 a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의 실근에만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부담이 확 줄었죠. 사실 이거는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총 n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차근차근 A의 n제곱근 이거를 x라고 할 거예요. 이거 중 실수의 개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하면 다시 그 x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자, 우리는 적분을 통해서 짝함수와 홀함수를 공부를 했으니 이제 그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참, n이 홀수라면 이 y는 x의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 갑자기 선생님이 함수 얘기했죠. n이 홀수라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 다항함수는 홀함수가 되겠네요. 홀함수. 그럼 홀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더라요? 원점 대칭. 기본적으로 홀함수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도 선생님 원점 대칭 아니에요? 그런데 이 x의 세제곱이라던가 x의 5제곱이라던가 x의 7제곱이라던가 x 혹은 x까지도 얘네들은 음수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지. 음수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원점 대칭이면 양수를 대입하면 양수 나오고 이런 형태로 다 비슷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때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 다항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그거를 이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했던 것도 미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a가 이렇게 양수거나 A가 이렇게 음수더라도 선생님 근이 한 개 있어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이 한 개 있어요. 그게 한 개 있어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구나. A가 0일 때에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구나. 자,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뭐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실수는 몇 개 있다? 실근 한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n차 방정식이랬잖아요. 그러면 근이 5개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한 개밖에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좌표 평면은 실수들만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허수는 이 안에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면 이 n개 중에 한 개 빼고 나머지 다 허수인 거고, 그거는 우리 고3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 이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실수는 좌표 평면에서 알아보면 되는구나가 오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n이 짝수이면 a의 n제곱근,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일까? 충분히 다 알 수 있지만 n이 짝수일 때 또 이 방정식을 해석을 해보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는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을 것이다. 그쵸? 그러면 n이 짝수라면 이 함수는 짝함수. 짝함수면 y축 대칭. 그래서 x제곱이라던가 x4제곱, x6제곱 다 짝함수들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다항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x의 제곱도 마찬가지, x4제곱, x6제곱 얘네들 다 폭만 좁아지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a가 양수라면 몇 개? 실근이 2개. 다시 말해서 a가 양수라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2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풀마 2개. 그리고 a가 0이라면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당연히 이 0밖에는 없죠. 1개.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n이 홀수일 때 a의 세제곱근, a의 5제곱근, a의 7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x의 n제곱, 홀수제곱, 세제곱, x의 5제곱, x의 7제곱, a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그러면 실수의 개수. 그래서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짝수일 때가 문제겠죠. n이 짝수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 예를 들어 써볼까요? 1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얘를 x라고 하면 x를 4제곱하면 1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같을 텐데 x의 4제곱은 짝함수인 다항함수니 0,0을 지나고 y축 대칭일 거고 y는 1은 이렇게 양수니까 2개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는 누구냐면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도 4제곱하면 1이고 1도 4제곱하면 1이니까. 그러나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중 실수라 그러면 걔는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보기에도 없죠. 이거 실수 없어요 하시겠지만 그럼 y는 x 4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1하고 그럼 y는 x의 4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은 없어. 그래서 실수는 없어. 그러면 0의 4제곱근 중 실수를 x라 그러면 x 4제곱은 0이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0밖에 없는데요 하겠지. 그지? 얘랑 얘가 만나는 거고 그러면 y는 0은 이렇게 되니까 0밖에는 없다. 자, 이 연습을 3학년이니까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호람수, 짝함수도 다 배워서 이해는 가죠.
자, 그 다음 개념 두 번째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우리 따로 그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훌륭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왜? 얘는 우리가 지수로 확장해서 다 계산을 하면 되니까, 3학년들은 그렇게 하죠. 지수로 다 확장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이 지수 법칙들은 특히 우리 클래스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다고 선생님은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건 딱히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자,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대표 문항. 자, 이제 대표 문항부터 한 번씩 풀어볼게요. 교재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죠. 1페이지.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 그치? 실수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3학년들은. 4의 네제곱근 중 양수인 것. B라 할 때. 선생님 실수라 그랬는데 양수 물어봤는데요. 자, 양수. 하나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허수는요. 양수, 음수가 없어요.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얘를 양의 허수, 얘를 음의 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허수예요. 필요해서 붙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랑 개념이 똑같냐면 뭐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가 동물을 할 때는 코끼리는 암컷, 수컷 구별할 수 있잖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동물, 용은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따로 구별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허수는 부호가 없어. 그러면 양수라고 한 순간 얘는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러면 2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 그러면 어떻게 따져보는지 한번 봐봐. 세제곱해서 얘를 X라고 놓으면 2의 세제곱근. 천천히 보세요. 얘를 X라고 그러면 다 잘 하겠지만 X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이 실수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이 X를 얘를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있다. 그죠?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있다.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서 2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하면 2가 되니까 얘는 이 실수 하나밖에 없어요. 홀수의 복습! 홀수의 홀수 제곱근, 양수의 홀수 제곱근, 음수든 양수든 걔는 한 개밖에 없고 걔는 이거다. 자, 그러면 4의 네제곱근 한번 살펴보자. 4의 네제곱근. 얘를 X라고 한다면 얘를 네제곱하면 4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건 조금 곤란한데요. 왜? 4의 4분의 1제곱, X는 4의 4분의 1제곱. 맞아요. 4의 4분의 1제곱. 얘가 바로 양수인 그 B야. 하지만 아까 공부할 때 분명히 짝함수 X 4제곱은 이렇게 그리고 양수 4는 이쪽에 그지? 그러면 실근이 2개 있고 실수는 2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봤으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처럼요. 이쪽에 있는 게 4의 4분의 1제곱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4의 4분의 1제곱. 왜냐하면 음수도 짝수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니까. 이해가 가죠? 이거를 굳이 4제곱근 4. 얘를 마이너스 4제곱근 4라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수가 더 편안하니까 얘를 이렇게 외웠다가 지수로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게 제일 좋은 거야. 얘를 X를 4제곱했는데 4가 됐어? 그러면 X는 뭐냐면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양변에 4분의 1제곱 해주기. 그러면 X는 4의 4분의 1제곱이구만. 근데 4의 4제곱근은 2개가 있어? 하나는 양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양수야. 그러면 짝수 제곱근은 2개가 있어? 음수. 이렇게 2개가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이어가서 풀어볼게요. 여기 오타예요. 여러분들 교재 이거 6제곱이라고 고치세요. A, B의 6제곱 구하기. 자, 그러면 A, B의 6제곱의 값을 구하자.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되지. A에다가는 2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b의 4의 4분의 1제곱. 근데 4의 4분의 1제곱은 이제 본능이 됐지. 4를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4분의 1제곱이니까, 그치?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바꾸는 본능이 생겼죠. 그럼 2의 2분의 1제곱에 가로하고 6제곱. 그러면 지수의 분배. 그치? 2의 3분의 1제곱의 6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의 6제곱은 2의 세제곱. 그래서 4 곱하기 8이니까 정답은 32.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세요. 3점 문항 공략하기. 6번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정말 많이 해요. 이게 국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n은 자연수인데요. 2 이상이고 100 이하인 자연수. 그 중에 어떤 녀석. 그러면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것이라 그럴게요. 얘를 구체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이것이라고. 얘가 어떤 자연수. 이 뭘까요?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여라. 국어가 상당히 어렵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어떤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n 제곱근. 정신 하나도 없죠. 자, 얘가 어떤 자연수. 정말 간단하게 이 어떤 자연수를 뭔지 모르니 얘를 대문자 n이라고 그래요. 어떤 자연수 n. 다시 얘가 n의 n제곱근. 라지 n의 n제곱근이 되도록. n의 n제곱근 더 헷갈리나? 야, 지워봐. 골반에 들어있으면 어쩔 수 없어. 어떤 자연수 그냥 A라 그러자. A. 자, A라 그러자. 어떤 자연수. 얘가 A의 n제곱근. 그렇지. 뭐의 무슨 제곱근.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야. 아, 제가 A의 n제곱근. 자, 6제곱근 9가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누가? 얘가. 우리 항상 여기 x 이렇게 했었잖아요. A의 n제곱근이 얘라면 얘가 x인 거지. 얘가 x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연습한 패턴이 되게 중요한 거야. A의 n제곱근 얘. 그러면 걔를 뭐 하면 n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표현은 이걸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A의 n제곱근은 이렇게 바꿔주면 문제가 이해가 잘 간다 얘기를 해. 얘는 A의 n제곱근인데 그러면 얘를 n제곱하면 A가 나와야 돼. 자, 차근차근히 대입해 볼게. 얘를 6제곱근 9 곱하기 4제곱근 8을 얘죠. A의 n제곱근. 얘는 A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얘를 n제곱하면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얘가 요거 봐라. 9는 이제 보이지? 복습도 할 겸 3의 제곱. 선생님이 역대 계속 가르쳐 보면 고3쯤 되면 이제 이건 당황할 수 있어도 그냥 한번 해보면 맞다 하고 자연스러워져. 9는 3의 제곱이니까 지수로 고쳐볼게. 3의 6분의 2제곱 6분의 2제곱 3의 6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 그죠? 약분한 거죠. 6분의 2 3분의 1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자 2의 4분의 3제곱. 그렇지. 4분의 3제곱의 전체 n제곱이 A구나.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끝났으니까 먼저 짐작하지 말고. 자, 그러면 지수의 분배. 3의 3분의 1이랑 n이랑 곱해서 3분의 n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이랑 n이랑 곱해서 4분의 3n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가 A구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뭘 하는 거지? n은 여기 적혀 있는 n 있죠? n. 요 n은 2 이상 100 이하의 어떤 자연수가 되고 그거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요 A가 정체가 뭐였냐면 요 A는 바로 자연수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A는 자연수. 그러면 이 계산했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야, 3의 거듭제곱을 했는데 이게 2의 거듭제곱한 거랑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n이 3의 3분의 1, 3의 3분의 5 이러면 절대 자연수가 안 되죠. 제곱할 때. 그렇지. 요게 자연수가 돼야 돼요. 요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n의 자격은 3의 배수.
3의 배수여야 돼요. 3의 배수여야 이건 약분하고 이렇게 해갖고 3의 6, 그러면 3의 제곱, 뭐 9,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이쪽에서 관찰해야 되는 건, 이쪽에서 관찰해야 되는 건 뭐예요? n은 3의 배수여기도 하지만 얘를 쳐다보니, 아, 이 4가 분수 제곱, 거듭 제곱이면 안 되니까 4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4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4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결론이 누구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아, n은 12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2 이상 100 이하에서 12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구나. 그럼 1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 8개지. 100을 12로 나눠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8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제곱근 2 그리고 b일 때, 4제곱근 2와 b일 때 a, b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2차 방정식 두 근이 그러면 자동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있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그러면 2의 4분의 1제곱. 바로 바꾸는 게 편해요. 4제곱근 2보다는 2의 4분의 1제곱. 4제곱근 2보다는 2의 4분의 1제곱. 그리고 얘는 B. 두 근의 합 하려고 그러는데, B. 이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렇지. A. 절대 까먹지 않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B는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2루트 2. 2루트 2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생각해야 될 거. B를 먼저 구할 건데, 여기에 2가 생략된 거고, 여긴 1이 생략된 거죠. 루트 2라는 거는. 제곱근 2, 루트 2는. 그래서 2 곱하기, 이게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또 1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둘이 지수법칙 더해야 되니까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b를 구해야 되니까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b가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b를 구하려면 양변을 2의 4제곱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아, 이거 참. 양변을 2의 4제곱분의 1로 나눠줘야 똑같이 쫙쫙쫙. 그래야지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b는 차근차근 2의 4제곱분의 1, 2의 4분의 1제곱 분의 2의 2분의 3제곱을 하면 되고, 그러면 지수끼리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얘는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1 하니까 2의 4분의 5제곱이 b다. 뭐 계산이 복잡하지 원리가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지? 그러면 a를 구할 건데 a는 2의 4분의 1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4분의 5제곱을 하는 거다. 2의 4분의 5제곱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렵게 느꼈던 거 2학년 때 다시 한번 복습하자. 거듭제곱, 지수식이라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겠지. 거듭제곱의 덧셈이나 뺄셈은 포인트가 뭐냐면 분배,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 묶는 거예요. 묶는 게 포인트다. 2의 4분의 1제곱하고 2의 4분의 5제곱은 묶어줄 수 있다. 그게 포인트. 거기에 대해서 꼭 초점을 맞춰. 더하기면 포기하지 말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 문제는 b를 곱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 연습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 덧셈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얘는요 2에 지금 3학년이잖아. 4분의 1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자, 묶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주면 돼. 생각만 해주면 돼. 보자. 그러면 여기는 1이 있겠지. 자, 1. 그래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전개했을 때 2의 4분의 5제곱이 나와야 돼. 뭐가 있을까? 선뜻 생각이 안 나? 2의 거듭제곱이 있어야 돼. 2의 거듭제곱이 있고 둘이 더해서 4분의 5가 이제 보여요? 2의 거듭제곱이 있고 둘이 더해서 4분의 5가 나와요. 그렇지. 2의 1제곱이겠지. 2의 1제곱은 4분의 4제곱이고, 그죠? 그리고 분배했을 때는 2의 4분의 1제곱하고 2의 4분의 4제곱하고 1제곱하고 그냥 1제곱이라고 할까?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더하기예요. 4분의 1하고 지수끼리 더한단 말이야. 다시 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2의 4분의 5제곱이 나오려면 4분의 1하고 2의 몇 제곱하고 곱해야 돼. 그래야 지수끼리 더해서 이게 나올 테니까. 그렇지, 이게 1이라고. 그러면 이 1 더하기 2는 3이고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게 A다. 거듭제곱의 덧셈은 묶어주는 걸 초점, 뺄셈도 마찬가지로 묶어주는 걸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배할 때 이렇게 거듭제곱끼리 곱하는 것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 자,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봤어. 그러면 A, B의 전체 제곱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A, B의 전체 제곱은 A에다가 요거 대입해주고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B에다가 2의 4분의 5제곱 대입해 주시고 요거를 제곱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간단히 할게요. 3 곱하기 얘네 둘은 밑이 같으니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2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5하면 4분의 6 2분의 3제곱일 거고, 4분의 6은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제곱. 그럼 지수의 분배 3의 제곱 9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곱하면 약분되고 2의 세제곱 8, 그죠? 2의 세제곱 8. 그래서 정답은 72. 한소리는 그만하고 문제를 보면 어떻게 관찰을 해나갈 거냐. 3의 a 플러스 2b제곱이 16, 3 여기 16 보이고, 그죠? 9, 이거 제곱 3의 제곱이 9인데 여기는 또 a 마이너스 b제곱이 여기 4가 보여. 이렇게 돼 있으면 문자는 2개요. 그리고 식도 2개면 a하고 b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그죠? 가능성은 있다. 그럴 때 이걸 계산하라고 했으니, 선생님 보니까 4를 있잖아? 제곱하면 16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지? 4를 제곱하면 16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양변을 제곱해보자. 똑같이 맞춰주게.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a-b제곱, 4는 그냥 4라고 쓸게요. 어차피 4를 제곱해서 16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3에 2랑 a-b랑 2랑 싹싹 빡빡빡 다 곱해지지. 그러면 2, 4 가로 열고 a-b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어차피 16이 되지.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니 그러면 너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의 a 플러스 2b 제곱하고 3의 4a 마이너스 b 제곱하고 같아야 되니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a 플러스 2b하고 4a 마이너스 b하고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a 플러스 2b하고 4a 마이너스 4b하고 같아야 되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 넘어가 볼까요? 3a는 이쪽 넘어가 볼까요? 6b고 3으로 나눠 볼까요? 2b는 a. a하고 2b하고 똑같네. 얼마나 큰 힌트가 나왔어. a하고 2b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문자가 하나 정해졌으니 여기다가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우리가 대입해서 하나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a가 2b랑 같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9의 a-b제곱은 a랑 2b랑 같으니까 2b를 넣으면 9의 2b 빼기 b니까 b제곱일 거고, 그게 4예요. 어때요? 맞죠? 그러면 4를 2로 고치기 위해서 이거 3의 b제곱은 2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3의 b제곱하고 2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왜? 자, 이 부분. 자, 여기서 3의 제곱의 b제곱, 3의 제곱의 b제곱은 2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양변에다가 이거 3의 2b제곱은 그치? 2의 제곱이랑 같으니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3의 b제곱이랑 2랑 똑같은 거죠. 2가 3의 b제곱이랑 똑같다면 질문을 보시면 여기 2가 보이죠? 질문을 보시면 일로 갈까요? 2의
a분의 4 플러스 b분의 1제곱은 그지? 2가 3의 b제곱이랑 같은 거 알았으니까 넣어보면 어떨까? 2에다가 3의 b제곱 넣고 a분의 4 플러스 b분의 1제곱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거 곱해야 되잖아요. 3에 얘네 둘이 곱하면 a분의 4b제곱 플러스 b랑 b분의 1 곱하면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b자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게 a는 2b랑 똑같잖아요. a는 2b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2b를 대입하면 a에다 2b 대입하면 2b분의 4b는 그렇죠. 2가 되고 더하기 1 한 거니까 3의 세제곱이고 27이 답이 되겠지. 물론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 방법을 풀어준 이유는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것부터 떠올릴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하고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다 여기까지 하고 와서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잘못 푼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니? 라고 얘기 물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럼 2b를 여기다 넣었어. A에다. 그러면 선생님 9에 이제 대답하죠. 2b를 A에다 2b를 넣으니까 9의 b제곱이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할 건 뭐냐? 그럼 또 찾아보면 9의 b제곱이 4니까 3의 b제곱이 2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질문을 봐라. 질문에 보면 여러분들 2가 보이죠? 2가 보이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지. 얘는 이건 이렇게 푸는 유형이야. 그런 걸 기대하는 건 3학년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도 답은 구할 수 있어요.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도 답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무슨 제곱을 해주는 아니면 그죠? 풀이는 굉장히 많으니까 다 본인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풀이를 찾아보시길 바래. 자, 그러면 이제 보충 문제를 하나씩. 여기 있는 문제는 보충 문제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고 어렵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 나오면 저렇게 나는 풀어야지. 물론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접할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니까 얘를 꼭 내가 저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겁내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만 가도 절반은 성공한 거죠.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 자, 거듭제곱에 대한 질문인데요. 둘 다 양수인데 B가 A보다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런 단서가 나오면 양수죠. 양수인 걸 강조하고 이렇게 크기를 얘기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들의 힌트를 돌려서 얘기한 거다. B분의 A라던가 아니면 A분의 B라던가. 그죠? 이거 A분의 B라던가. 양변을 A로 나누면 이 부분에서 양변을 A로 나누면 A가 양수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니까 이거는 1보다 크겠네. 자, 이런 거 꼭 놓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힌트는 보통 A분의 B의 크기가 1보다 크다거나 1보다 작다거나 하는 힌트다. 둘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불편한 거듭제곱은 그래서 이것도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은 1 이렇게 바꿔주고 준비하는 건 좋아요.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자, 이걸 바꿔놓고 얘를 번갈아가면서 보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억은 A의 제곱, B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A의 제곱, B의 4제곱이 나오려면 양변에 눈치챘죠? 눈치챘어. 양변에 똑같이 6제곱을 해주면 알 수 있겠구나. 그치요? 6제곱을 해주면 지수의 분배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은 1의 6제곱은 1이니까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해 봅시다. 니은. 그러면 니은도 기억을 보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9제곱? 안 맞지. 안 맞아. 양변에 무슨 마이너스 제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자, 그건 기대는 안 했으면 왜냐면 기억에서는 간단하게 니은은 보통 기억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문제들이 보통 많이 나온다. 그러면
기억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기억에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야? a제곱 b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가 불편하냐면 그렇죠. 요 마이너스가 되게 불편해요. 마이너스가 불편하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없이 왜? a 마이너스 세제곱 a 마이너스 2제곱은 아마 음수제곱은 역수잖아. a 세제곱 a 제곱분의 1이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겠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a 세제곱 아이고 이거 a 너 뭐 a라고 썼어? 뭐 b 여기도 b. 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출발해 놓고 그러면 a 세제곱 b 제곱이 뭔가? 자, 이게 a 세제곱 b 제곱을 탐구를 하는 거야. 근데 기억은 그냥 흘릴 것이 아니라 이게 1이랬는데를 이용한다면 a 세제곱 b 제곱은 봐요. a 제곱 b 세제곱이 1이었는데 여기다가 얘는 a를 한번 곱하고 a 세제곱 그 다음에 b로 한번 나눠줘야 b로 한번 나눠주면 똑같은 거잖아요. b의 세제곱. 그죠? 그러면 이게 1이라고 기억해서 알았으니 이거는 b분의 a구나. 아, 얘는 b분의 a구나. 이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b분의 a가 1보다 잠깐만. 이게 b분의 a죠. 여기 분모가 b분의 a죠. 그럼 b분의 a 여기다 넣으면 아, 얘는 b분의 a분의 1이니까 역시 a분의 b를 나타내는 식이겠다. 그러면 a분의 b가 1보다 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랬지. 요 힌트는 거의 대부분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 미리 내가 예상하고 있었지. 그러면 a분의 b는 1보다 크다. 맞는 말이구나.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디귿에서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 요쪽이라기보다 이렇게 부등식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사실 지금 보시면 요거 양수죠. a하고 b가 양수니까 양수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이렇게 양변을 얘로 나눠서 이걸로 나눠도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양변을 제로 나눠서 저거를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보다 얘가 그러면 1보다 크냐를 디귿은 판단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제곱 다 지수로 고칠 수 있고 지금 기억하고 니은에서 찾아낸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요령이 필요해요. 부등식 양수이면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양변에 나눌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지수로 고쳐볼게.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b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요거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4분의 1제곱 여기까지 했어. 이게 1보다 큰지 알아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a분의 b가 1보다 큰 걸 알고 있어요. 저걸 활용하겠죠. 니은에서 맞췄던 거니까. 그러면 지수법칙 얘는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야 되죠.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야 되니까 12분의 3에서 12분의 4를 빼는 거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그리고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야 되죠.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12분의 4에서 12분의 3 빼는 거니까 b의 12분의 1제곱. 자, 이거 보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딱 느낌이 무언가에 똑같이 12분의 1제곱을 한 거야. 근데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고 여기는 b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해주면 왜? 이렇게 해야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a분의 1이랑 b를 곱한 거니까 얘는 a분의 b. 목표는 a분의 b가 어떻게든 나오게 하는 거였거든. 그럼 a분의 b가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1보다 큰 수는 거듭제곱을 아무리 해도 1보다 커져. 그죠? 1보다 큰 수는 거듭제곱을 아무리 해도 1보다 커요. 아,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1보다) 큰 숫자는 1은 무슨 지랄 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고 1보다 큰 숫자 a가 있다면
그 숫자는 무슨 지랄 제곱을 해도 1보다 무슨 지랄 제곱을 해도 1보다 무조건 크게 된다. 양수든 음수든 가네요. 자,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는 어떤 제곱을 해도 1보다 클 거다. 그래서 요 디귿도 1보다 큰 거 확인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아까 선생님이 부탁했던 거 관찰하는 능력 3와 a제곱하고 5의 b제곱이 20.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뭐냐면 3의 a제곱이랑 5의 b제곱이 같아. 그리고 얘는 225랑 같대가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3의 a제곱도 225 그리고 5의 b제곱도 225 이렇게 관찰해 놓는 게 좋다. 그지? 근데 이 225는 되게 낯익은 숫자야. 누구냐면 15의 제곱이잖아. 둘 다 15의 제곱이잖아. 아, 15의 제곱이군. 그러면 그러고 느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야, 이 15는 3하고 5하고 곱한 값이랑 똑같은데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하고 5가 중요한 거지. 3, 5, 15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다시 한번 써볼까? 3의 a제곱은 15의 제곱. 이 식에서 3이 뭔지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3은 뭔지? 그러면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3은 15의 a분의 2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네. 5의 b제곱이 15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5가 뭔지 나타내고 싶으면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해주면 5는 15의 b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건 3 곱하기 5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러면 3 곱하기 5, 3 곱하기 5는 둘이 곱한 거니까 15의 a분의 2제곱하고 아예 그냥 써? 15의 b분의 2제곱하고 곱한 거고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15의 둘이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를 하는 건데 3 곱하기 5는 원래 15잖아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는 1이구나를 알았다. 자,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a분의 b 2 더하기 이 식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건데 잘 따라왔다면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지. 보통 여기까지 잘하고 오면 또 질문해. 아, 근데 이거 못 구하겠어요. 얘를 보고 얘를 못 구하겠어요. 물론 경험이 적다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식이 하나밖에 A가 B가 얼마인지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식이 절대 나오지는 않아. 다른 식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럼 여기서 경험. 이 역수의 합이나 차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는 두 문자의 합이나 차와 두 문자의 곱에 대한 힌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통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분밖에 없죠. 통분을 해보면 2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지. ab분의 2a 플러스 2b. 그러면 이 가로 열고 a 더하기 b는 ab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각각 얼마인지 구할 수 없을 때 그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질문에서 받는 거야. 보통 a가 얼마, b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분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분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어떻게 대입 하다 보면 문자가 약분되고 없어질 테니까. 그죠? 그런 느낌. 그리고 얘네들은 다 곱셈 공식 시리즈죠. 곱셈 공식 시리즈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랑 a, b의 관계만 알면 한 문자로 a 더하기 b를 한 문자, a, b를 한 문자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본래 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그렇지. 그냥 바로 한번 써보자. 8 가로 열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곱셈 공식도. 3ab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우리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다 외우고 있는 걸 선생님이 아니까. 그 다음 빼기 a 세제곱 b 세제곱은 ab의 전체 세제곱 나누기 분모에 a 더하기 b의 제곱 전개 안 하시나요? 아, 전개 안 할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A 더하기 B와 A, B가 반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는요, 선생님 2분의 AB랑 똑같은데요. A 더하기 B는 2분의 AB? 그것도 근데 분수가 좀 그렇지. 아유, 창의적으로 생각하자. AB에 이 A 더하기 B를 대입하자. 그러니까 요 A 더하기 B를 맨날 쓰기가 힘들잖니. 그래서 요 A 더하기 B를 뭐라 그럴까? 그냥 문자로 그냥 대문자 A라 그러자, 이렇게.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를 대문자 A라고 쓰고 A, B를 이 A 이렇게 써버리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는 8 가로 열고 요거 뭐로 쓰기로 했어? 대문자 A. A 세제곱 빼기 요거 AB는, 그럼 요 AB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 2 대문자 A. 그러면 그냥 그대로 3 곱하기 2 대문자 A.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대문자 A라고 쓰기로 했지. A. 그리고 닫고 빼기 얘는 2 대문자 A. 2A의 세제곱. 2A의 전체 세제곱. 괜찮죠? A 더하기 B는 A라고 대문자 A라고 수리했으니까 A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약분되고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8 여기 보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분배하면 8A 세제곱 마이너스 8, 6에 48A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A 세제곱, 그리고 분모는 A 제곱이니까 우리 예상했던 대로 요거 없어지면서 이거 약분이 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4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123번을 한번, 이게 사실은 되게 오늘 공부하는 거에 목표가 요 123번에 요거 하나만 잘 건져도 여러분들 저거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 그래도 정말 성공한 거다. 함수를 말로 정해놨어요. fn,a를 a에 여기 적힌 숫자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다 주제가 그렇다.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a의 n제곱근 중 실수, 자 기본적으로 얘를 x라 그러면 연습 포맷이 뭐지? x에 n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의 실근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요 fn,a를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하면 이거의 실근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 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기억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래요. 그러면 f 자 이렇게 요 자리에 있는 거 선생님이 네모 쳐볼게.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요 자리에 있는 거 세모 쳐볼게. 요 자리에 있는 거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 2n이 있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이 있으니 요거를 먼저 써놓고 문제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x에 2n제곱, 첫 번째 있는 거 2n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의 실근을 물어보는 거다. 그런데 단서가 n이 홀수랬다. n이 홀수랬으면 얘는 짝수가 될 거고 2n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홀수가 될 거야. 자, 중요한 건 뭐야? 얘 x의 짝수제곱이냐 홀수제곱이냐. 그러면 x의 짝수제곱은 짝함수, y축 대칭 원점 지나고 다항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냥 단순히 음수야. 음수에 홀수 제곱했으니까 음수겠지. 얘를 그어야 되잖아. 이거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는 음수일 거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그으면 실근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개수니까 0개. 기억 맞았구나. 이렇게 확인해 준다. 오케이. 정리해주면 그나마 자기가 푸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읽으면 머릿속이 복잡하지. 당연히 니은 하나씩 자, 보통 이렇게 4개 있는데 하다 보면 자, 요거 F5,A부터 자,
자, 차근차근 하자. 공부하는 거니까. 언제 또 지수하고 로그는 여러 번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요번 시간에 그냥 끝내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더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게 뒷부분에 많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계산을 f5,a는 여기서 이 fn,a의 뜻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얘는 x의 네모 5지 5제곱은 a의 시그널 개수. 자, 요거 그냥 쭉 가자. x의 6제곱은 b의 시그널 개수. 그 다음에 쭉 갑시다. x의 7제곱은 a의 시그널 개수. 또 쭉 가요. x의 8제곱은 b의 시그널 개수. 그래서 홀수 제곱은 자 어떻게? 홀수 제곱은 이렇게 원점 대칭 홀함수. 그러면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실근은 무조건 1개. 실근은 무조건 1개. 그러니 요거는 1 무조건 1개. 그리고 얘도 홀수 제곱 홀함수 a가 양수든 0이든 음이든 무조건 1개.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 이쪽에 보면 짝함수죠. 짝함수란 말이에요. 짝함수 y축 대칭 이렇게 y축 대칭. 그렇다면 b 둘이 똑같네. b가 양수라면 2 너도 2 b가 0이면 1개 1 b가 음수면 0개 0 0. 자 근데 문제에서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와야 된대. 4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얘도 1, 얘도 1인 건 확실하고 얘네들은 b의 부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그럼 너도 1이고 너도 1이어야지 4가 나올 테니 b는 이 상태에서 b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b. 그래야 1개 나올 테니까 아 b는 0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f 4,ab는 b가 0이니까 f 4,0이 되죠. 여기 지문에 있죠. 4,ab. 여기 4,0이 되죠. 그럼 얘가 1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요거 네모 x 4제곱은 0. 그치? 뭐 이제 그려보나 마나. 짝함수 0. 그럼 몇 개? 1개 있을 거다. 그래서 맞다. 괜찮죠? 그 다음 디귿. f m, a가 2, f n, b가 1이면 다 이제 다시 정리하기. 얘는 x의 m제곱은 a의 시그널 개수 2개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얘는 x의 n제곱은 b의 시그널 개수 하나 있대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1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 봐. 가정하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모를 때는 가정하기. 자, 만약에 어떻게 가정을 시작하겠어요? m이 홀수라면 이건 적지 말고 그냥 구경해봐요. 홀수라면 홀함수일 거고 그때 a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시그는 1개인데 절대 2가 나올 수 없어. 그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지우든가 아니면 x표를 치겠지. 그러면 m은 짝수구나. 가정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거야. 홀수일 수 없으니 짝수여야 돼. 그럼 m이 짝수라면 짝함수 이렇게 될 거고 2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이래야 되네. 자, 이래야 되네. a가 양수여야 되네. 그러면 알았다. a는 양수여야 되는구나. 0이면 1개, 음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가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n이 홀수라면 자, 홀함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b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구나. 그러면 n이 홀수면 b는 아무 수여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지. n이 짝수라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1개가 나오려면 b가 반드시 얼마여야 되냐면요. 그때 b는 반드시 0이어야지 1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n이 홀수면 b는 아무 상관없고요. n이 짝수면 b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n 플러스 n, a, b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결론이 나왔는데 이쪽에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정 두 가지를 생겼지. 그러면 자 또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x의 n 플러스 n 제곱은 ab인데요. 쌤? 오케이. ab인데요. 봅시다. m이 짝수예요. 얘는 무조건 짝수예요. 짝수. 그런데 자 1번 n 요 경우로 한번 갈게요. 요 경우. n이 홀수라면 짝수인데 홀수라면 짝수 더하기 홀수라면 이게 짝수 더하기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얘는 홀수겠죠.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때 b는 상관이 없고 얼마든 a는 양수고 b는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얘도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뭐가 나오든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한 개가 돼요. 이때는 맞는 말. 자,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죠. n이 짝수일 수도 있어요. 짝수일 수도. m은 무조건 짝수고. 그러면 n이 짝수고 n이 짝수면 얘는 짝수가 되니까 짝함수고 n이 짝수일 때 b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럼 b가 0이니까 a는 양수고 얘는 0이 되고요. 그때 0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죠? n이 짝수면 m은 짝수야.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b는 반드시 0이어야 돼. b는 0이니까 0.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때도 한 개가 나와요. 요때도 한 개, 요때도 한 개가 나와요. b는 0이니까 이렇게. b는 0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b는 0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이때는 a, b가 뭐여든지 한 개. 이때는 b가 0이기 때문에 a, b가 0이어서 한 개. 그래서 이때나 저때는 한 개가 나와요. 이것도 맞았다.